안녕하세요, 덕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원들 중에 첫 번째 건강 단원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는 20쪽을 펴주세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격과 두 번째는 체력인데요. 먼저 체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잠을 잘 자면 키도 쑥쑥 크고 그리고 몸무게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붙으면서 어깨도 넓어지고 몸도 단단해지고, 네, 그렇게 몸집이 커지는 걸 두고 우리는 체격이 커졌다고 합니다. 체격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체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데요. 운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추위를 덜 느끼거나 더위를 덜 느낄 수 있는 면역력이 좋아지는 걸 우리가 체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체격이 좋은 사람과 체력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낼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는 키가 커. 키가 190이고 몸무게가 100kg야. 이거는 체격이 좋은 사람일까요? 체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체격이 좋은 사람이죠. 그럼 다음 문제로 갈게요. 오늘은 운동장을 5바퀴 뛰어. 근데 난 좀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 한 바퀴 더! 이야! 이거는 체격이 좋은 사람일까요? 체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두 번째, 체력이 좋은 사람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체격과 체력의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체격과 체력 알아보기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읽어봐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체격과 체력의 뜻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수업 순서는 첫 번째, 체육 교과서 20쪽을 지금 펴주세요. 자, 두 번째, 체격과 체력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 방법 알아보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체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체격이란 키, 몸무게 등 겉으로 보이는 몸 전체의 모습을 말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키나 몸무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몸집, 덩치라고 하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체격이라 합니다. 자, 체격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큰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몸집이 큰 사람?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체격이 가장 좋은 사람은 우리 나이에 맞는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균형적으로 자란 신체를 체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균형적으로 자란 신체란 무엇을 뜻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밸런스라고 하죠. 신체가 어느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발달되지 않고 고루고루 보기 좋게 발달된 걸 균형적으로 자란 신체라고 합니다. 체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편식하지 않기.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기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건강한 몸이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맙시다. 자, 다음은 체력입니다. 체력이란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체력이 좋다 하면 운동을 잘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으며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체력이라고 하죠. 체력의 종류에는 세분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 체력입니다.
건강 체력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제목만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자세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2번째는 운동 체력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력을 뜻하는데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기르는 체력이기도 하죠. 운동 체력에는 크게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이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방위 체력입니다. 방위 체력은 우리가 운동할 때 필요한 체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르는 체력인데요. 질병,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는 면역력을 대표적인 방위 체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 체력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죠. 첫 번째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 심장의 심과 폐를 뜻하는 심폐지구력인데요. 심폐지구력은 오랜 시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심장과 폐의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오래 할 수 있고 자전거를 오래 탈 수 있게 해주는 힘이죠. 2번째는 근력입니다. 근력은 다들 모두 아는 힘일 거예요. 우리가 근육에서 발휘되는 힘이죠. 근육에서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근력이라고 합니다. 3번째는 근지구력이에요. 근력과 관계가 있는데 이 근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발휘할 수 있는가를 근지구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더 오래 하기에는 근지구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4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아주 유연하다, 너 정말 유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유연성은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유연성을 재기 위해서는 똑바로 서서 차렷 자세로 허리를 쭉 굽혀서 손바닥을 바닥을 향해 쭉 내리는 게 유연성을 잴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체 조성입니다. 신체 조성은 좀 생소한 단어죠.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리 몸의 구성 비율로 체지방량과 나머지 성분의 비율을 신체 조성이라고 합니다. BMI란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체지방량을 이제 재는 건데요. 우리가 키랑 몸무게를 이용해서 나이에 맞는 신체 조성 비율을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5가지가 건강 체력의 대표적인 5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건강 체력, 이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은 많이 들어보게 될 단어들일 거예요. 네, 지금 한번 딱 알아두면 좋겠죠? 네, 다음은 운동 체력입니다. 운동 체력은 우리가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체력을 뜻하는데요. 자, 하나씩 같이 알아보죠. 첫 번째는 순발력입니다.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폭발력, 폭발적인 힘을 우리가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0m 달리기나 100m 달리기 등을 할 때 폭발적으로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순발력이기도 하고요. 자, 2번째는 민첩성입니다. 동작이나 방향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드리블을 하면서 가다가 앞에 수비수가 있을 때 우리가 드리블을 톡톡톡 치면서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꿔서 수비수를 제치지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민첩성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평형성입니다. 평형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균형을 잘 잡는다고도 말하죠.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한 발을 뗀 채로 한 다리로 서는 거죠. 그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평형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체력인 거죠. 자, 다음은 협응성입니다. 협응성은 신체 여러 부위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인데요. 자,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드리블, 슛, 패스 할 때 모두 이제 협응성이 좋아야지 동작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한쪽 다리가 올라갈 때 다른 쪽 다리가 아무렇게나 내버려둬 있으면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오지 않겠죠. 또 우리가 걸을 때도
한쪽 손이 나갈 때 한쪽 다리가 나가죠.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협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알아봤으니 우리는 이번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체격과 체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춘 후에 교과서 21쪽부터 26쪽을 보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활동을 모두 해보는 겁니다. 자, 거기서는 달리기도 있고 줄넘기도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골라서 해야겠죠? 집에서 달리고 줄넘기 하면 안 되니까요. 자, 지금부터 체격과 체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를 보고 모두 활동을 했나요? 그럼 잘한 친구들은 체크까지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활동을 다 열심히 했을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신체 활동을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팔굽혀펴기가 될 수도 있고 윗몸 일으키기가 될 수도 있고 헬스를 가서 열심히 무게를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신체 활동이라고 했죠. 자신에게 맞는 신체 활동이란 자기 근력과 자기 운동 체력에 맞는 수준의 체력 운동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맞는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령을 3kg밖에 들 수 없는데 갑자기 내가 무리해서 근력을 길러보겠다고 10kg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들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억지로 들려 하면은 근육이 다치고 말겠죠? 자, 그러면은 운동을 안 하느니만 못한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신체 활동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편식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운동을 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야겠죠? 근데 거기서 편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영양이 불균형해지죠.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서 근육으로 가야 될 영양소가 가지 못하고 다른 부분을 보충해 주느라 우리가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편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체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휴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아리백이거나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또 내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더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운동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할 때 근육은 자라는 겁니다. 체력도 휴식을 할 때 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휴식을 충분히 취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꼭 잊지 말도록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체격과 체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능력들이니까 반드시 알아두면 정말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와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체조 그리고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까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